심지어 이 문제는 길이를 구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좌표를 찾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 왜? 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 상해 내분점, 외분점 관련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간단하게 공식 없이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유도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해보면 두 점 A, B가 있을 때 이 두 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면 내분점 P를 기준으로 AP랑 BP의 길이 B가 M 대 N이라는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내분점 혹은 외분점의 좌표를 구했었어요. 그리고 이 길이 B를 X좌표랑 Y좌표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X좌표랑 Y좌표를 분리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원리가 결국 AP랑 BP가 M 대 N이면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X축의 평행한 직선에 혹은 Y축의 평행한 직선에 그어도 닮음 때문에 이 X좌표 그리고 Y좌표 길이 B도 마찬가지로 M 대 N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M 대 N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결국 X좌표랑 Y좌표는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 B를 기반으로 X좌표, Y좌표를 따로 구한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정리를 했었다는 거죠. 해서 여기 있는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은 어떤 점에 어떤 길이 B가 나와도 내분점, 외분점을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굳이 공식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이 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분점의 X좌표, Y좌표는 각각 따로따로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X좌표의 간격 그리고 Y좌표 사이에 이 간격을 보고 내가 내분해야 되는 혹은 외분해야 되는 길이 B를 딱 봤더니 여기 있는 전체 간격이 문제에 주어진 간격으로 어렵지 않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우리가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X좌표 사이의 간격 그리고 Y좌표 사이의 간격을 이용을 해서 얘네 둘 사이 간격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으로도 내분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문제들은 기본 문제기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X좌표 간격이랑 Y좌표 사이의 간격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미지수 값들을 혹은 내분점, 외분점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가를 연습을 해보는 문제들이 될 거예요. 먼저 예제 레벨 1의 괄호 1번 문제를 보면은 두 점 A, B에 대해서 일단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가 일단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비율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A랑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 좌표 평면은 꼭 필요할 때만 그려주고 일단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면 마이너스 4,8 그리고 12,A를 3대 몇으로 내분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렇게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1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일단 얘네들의 X좌표 간격이랑 Y좌표 간격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Y좌표에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X 사이의 간격을 보면 마이너스 4부터 12까지 일단 16칸짜리 선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분점의 X좌표가 2니까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은 6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은 10 해서 어렵지 않게 지금 요 선분이 6대 10 즉 3대 5로 내분이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5를 이용을 해서 결국 전체 선분이 3대 5로 내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Y좌표도 마찬가지로 3대 5로 내분이 되어 있겠구나. 그러면 일단 A점에서부터 내분점 사이에 Y좌표 간격이 9이기 때문에 3대 5를 생각하면은 요 밑에 간격은 15겠구나. 근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5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A는 마이너스 16이겠구나를 내분점 공식 없이도 어렵지 않게 X 사이 간격이랑 Y 사이 간격 가지고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자, 이 문제를 내분점 공식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이 내분점, 외분점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공식을 연습하는 거는 당연히 하지만 자, 주어진 x 사이 간격이랑 y 사이 간격이 어렵지 않은 정수 혹은 자연수일 때에는 그냥 주어진 길이비만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비율 혹은 점의 좌표들을 찾아줄 수 있을 거다를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괄호 2번도 비슷한 느낌으로 볼 건데 자, 이번에는 A, B를 이은 선분 A, B가 Y축에 의해서 내분된다. 자, 이 문제 아마 교과서에도 많이 봤을 거예요. Y축에 의해서 내분되는 두 점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 두 점 사이에 X좌표만 보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아마 문제들을 많이 풀었을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서 2, 8 사이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y축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 점은 결국 x 사이 간격의 비율만 봐도 어렵지 않게 몇 대 몇으로 내분했는가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결국 x는 y축까지 5칸 그리고 b까지 2칸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5대2로 내분을 했겠구나. x 좌표만 봐도 어렵지 않게 몇 대 몇으로 내분했는가를 찾아줄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원래도 쉬운 문제지만 얘네들을 길이 기반으로 정리를 했을 때 훨씬 더 공식을 안 쓰고도 이 내분점, 외분점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를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제 레벨 2 문제들을 볼게요. 이 문제도 교과서 기본 문제고 아마 책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두 점 A, B가 주어져 있고 직선 위에 있으면서 요런 길이식을 만족을 시키는 점 C를 두 개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내분점 혹은 외분점 C를 기반으로 길이 B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A, B랑 B, C 사이에 길이 B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있는 길이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는 비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A, B랑 B, C 문제에 주어진 두 선분의 길이 B가 몇 대 몇인가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기반으로 어렵지 않게 2대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건 A, B 두 점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기반으로 주어진 길이 B를 만족하는 C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A, B 두 점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A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2,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4 근데 자, AB의 길이는 2라고 봤으니까 전체 AB를 두 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B에서부터 C까지는 정확히 요거를 한 칸으로 했을 때 세 칸짜리 위치에 있는 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B는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세 칸만큼을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칸만큼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에 있는 점을 C1, 이쪽에 있는 점을 C2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공식을 쓴다고 하면 결국 C1이라는 거는 A, B를 기준으로는 어떤 외분점이 되냐? A에서부터는 두 칸, 세 칸에서 전체 5칸짜리 거리가 될 거고 B에서부터는 세 칸짜리 결국 A, B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C2 같은 경우에는 A에서는 한 칸 그리고 B에서 세 칸인 외분점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외분점 공식을 이용을 해서 두 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도 있을 건데 이 문제도 앞의 문제처럼 x 사이 간격이랑 y 사이 간격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이 A, B 두 점을 기준으로 x축, y축의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x 사이 간격은 5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6칸 그리고 y 사이 간격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6칸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A, B를 두 칸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x 사이 간격이랑 y 사이 간격이 전부 다 3, 3씩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B에서부터 C1까지도 x 사이 간격은 3칸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한 칸이 3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B점은 5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음수로 빼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3씩 3번을 뺐다는 느낌으로 x좌표가 마이너스 10이겠구나.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를 기준으로 3씩 3번만큼을 마찬가지로 커졌구나를 생각을 하면은
9를 더해서 13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거는 왼쪽으로 한 칸이기 때문에 x좌표는 5에서부터 3만큼을 더했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만큼을 뺐다는 느낌으로 어렵지 않게 C1, C2 두 점의 좌표를 그냥 x 사이 간격이랑 y 사이 간격으로 찾아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길이식을 이용을 해서 일단 얘네들 선분 사이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인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자, 주인공은 C이기 때문에 이 길이비를 만족하는 C는 결국 AB를 기준으로 몇 대 몇인가 그림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거는 일단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지 혹은 내분하는지를 알았으면, 자, 공식을 써도 되지만 주어진 x 사이 간격이랑 y 사이 간격이, 자, 어렵지 않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길이들이면 그 길이들을 이용을 해서 C1, C2 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x 사이 간격이랑 y 사이 간격을 문제에 주어진 길이비로 나눴더니 자연수가 되지 않고 만약에 분수가 된다. 분수 계산이 조금 익숙한 학생들은 그냥 분수인 채로도 계산을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간격이 분수가 된다던가 아니면 미지수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못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잘 기억을 해놓고 문제에 주어진 x좌표 그리고 y좌표 사이의 간격을 조금만 유심히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괄호 2번은 그렇게 구한 C1, C2 사이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심지어 이 문제는 길이를 구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좌표를 찾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이 레벨 2 문제 같은 경우에는 C1, C2의 좌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길이를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좌표를 구했으면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바로 구해도 되겠지만, 자, 만약에 좌표를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선분의 길이를 물어본다고 하면 이 문제는 굳이 좌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내분점, 외분점은 길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A, B 사이에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A랑 B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줘도 되는 상황일 겁니다. X 차이가 6이고 Y 차이가 6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선분 AB의 길이는 6루트 2가 될 거고, 자, AB를 두 칸으로 봤기 때문에 이 한 칸을 3루트 2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AB 사이의 거리는 6루트 2, 여기서부터 C1까지는 3칸이라 그랬으니까 9루트 2에, 자, A에서부터 C2까지는 한 칸이니까 3루트 2, 우리가 구한 AB 선분의 길이를 기반으로 전부 다 얘네들 사이의 거리들을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좌표 없이도 그냥 여기 있는 길이들을 전부 다 더해서 18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을 거죠.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게 C1, C2 두 점 사이의 거리면 굳이 좌표를 구하지 않고도 그냥 주어진 상황에 어떤 길이 B인지만 체크를 해도 어렵지 않게 길이를 찾아줄 수가 있을 거다를 요 가로 2번에서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 관련된 문제들을 기본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 만큼 여기 있는 내분점, 외분점을 꼭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공식으로만 정리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형 단원에 등장하는 공식들은 이 도형들을 이해하기 수월하게끔 도와주는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지 이 공식 자체가 문제의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파악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공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 어렵지 않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도형 문제는 항상 도형을 먼저 그려놓고 고민하는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내분점, 외분점 말고도 도형 단원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